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장면은 국민들 앞에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자, 워낙 관심이 집중됐던 회의이다 보니까 사후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저희가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평가 들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이자 규제개혁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어떻게 회의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제 회의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사회하에 주력 산업 해외 건설, 그리고 네. 중기 벤처, 문화 콘텐츠, 그리고 우주바이오 크게 5가지 분야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좀, 국민 경제에 대한 절박함이 좀 묻어나고, 어허. 또 일부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궁금해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부족한 감은 없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적인 측면에서는 네.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화자찬 국민노동 정치수조다 이렇게 폄하하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또 그러한 면이 또 전혀 없지는 않은 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는, 아무래도, 국민 실생활에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미래 얘기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어제. 그렇습니다. 네네. 예, 바로 그 점에서 이게 좀 너무 장밋빛 미래 얘기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네. 동의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 특히 대통령 주재하는 어떤 회의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실생활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큰 방향성이라든지 미래,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사항도 또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장 발등에 뿌린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인플레 네. 감축법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걸 지적하는 목소리도 네.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 회의가 아니고 다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IRA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회의에서 나왔었고, 네네. 레고랜드, 자금 지금 특히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경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네. 대해서,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중심을 해서 벌써 이제 3, 4일 전에, 채권 안정화 펀드라든지 특히 또 지금 사실은 이 채권 시장 가장 큰 문제가 네. 한 전체가 지금 너무 공룡처럼 지금 블랙홀처럼 채권 시장에서 지금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고 또 금리가 인상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이제 다른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할지라도 어제 같은 대통령 주재회에서는 한번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 앞에서 어찌 보면 보고하는 내용도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부터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제 네. 여러 가지가 좀 공개가 되고 발표가 된 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제통으로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주목했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분야와 이제 금융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일단 부동산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지금 가라앉고 경착륙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작된 이 금리,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경제 문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색이 생각보다 심한데,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국토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금융위에서도 나름대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어떤 맞춤형 지원을
지금 50조 원 자금 규모로 하겠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규모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네.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내놓자면 일시 폭락과 같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지금 조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요? 특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제 지역구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고 따라서 예. 지금 부동산 PF의 부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국 문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된 대책은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전환시키는데 약발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만 어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 중에 예. LTV를 50% 허용한다든지 15억 이상의 주택도 뭐 주담대를 허용한다든지 뭐 또 안심 전환 대출 기준을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은 예. 경착륙을 조금이라도 좀 막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강구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어떤 수도권의 어떤 조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그런 어떤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하면 그 서울 경기 쪽에 그러니까 규제도 좀 거의 대부분 풀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논의가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가면 수도권 지역도 조만간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제 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제 노동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역대 최대 11만 명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추가 연장 근로제도 뭐 이 일모를 뭐 연장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지금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세요? 예, 저는 산업 현장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각 분야마다 지금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아우성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금 이제 더 도입하겠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방향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이 뭐 국내 고용 시장 뭐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의 우려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산업 현장은 크게 국내 인력, 외국인 인력이 들어가는 이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인력이 들어가는 이곳에는 국내 인력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많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방향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근로시간 확대는 전적으로 그 근로자의 어떤 희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주 52시간제 어떤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노동계 일각에서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 52시간의 기존은 유지하되 이거를 좀 더 탄력적으로 뭐 1년이라든지 탄력적으로 하면은 주 52시간에 기존은 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세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세제를 손보려면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그 정기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상이 좀 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 문제는 뭐 야당 협조가 없이는 뭐 진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 야당과 특히 이제 진지하게 논의가 좀 필요하고 단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시행령적인 어떤 세제 개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일부 뭐 세율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시행령으로 규정된 어떤 세제안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국회에 어떤 독립 없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러나 주된 세제 개편안은 결국은 국회의 협조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네네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제 그 회의를 주도하고 발언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의외로 대통령이 좀 말을 아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뭐 저는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장관이 좀 본인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공개된 첫 번째 회의인데 앞으로는 이제 공개회를 조금 더 자주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어떤 이슈 그리고 장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